어, 우선 이 강의 전에 감사를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이후에 나처럼 다이아몬드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파트너들을. 근데 그 순간에 알았어요. 제가 모른다는 걸. 다이아몬드 되는 방법을. 그래서 그때가 2016, 17년도에 그 느낌이 되게 크게 왔었는데, 파트너의 다이아몬드 인증식에서 핀을 달아주시는 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뭘 했길래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10년은 안 된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막 찾아 헤매던 것들에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강의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요. 뭘 많이 읽고 본 것 같긴 한데 내가 뭘 알고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제가 됐다는 걸 듣고 그때부터 막 너무 고민이 됐는데 사실 며칠 동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뭘 몰랐다는 것과 뭘 말하고 싶다는 건 내가 뭘 알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맥을 잡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저에게 선물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 이래 거창하게 얘기하고 그죠? 어, 근데 꿈과 목표는 아미를 좀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아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꿈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색했거든요. 뭔 그래 꿈이 중요한가? 꿈이 전부라는데 그 뭔 소린가? 뭐 하다가 안 되면 꿈으로 돌아가라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이 표지에다가 I have dream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연설에 쓴 거죠. I have a dream.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가요.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I have a dream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요. 저 사람의 신념이 나의 신념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준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워싱턴 광장에서 그 이런 행사를 할 때, 스피치를 할 때 2만 5천 명이 왔대요. 8시간, 10시간씩 버스를 타고 그 자리에 와서 그 8월 달에 그 워싱턴 광장의 그 햇볕, 땡볕에서 그 연설을 듣고 싶게 만든 게 뭐였을까요? 저 사람이 얘기를 한 번만 듣고 싶어였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는 흑인 뭐 이렇게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시잖아요. 어 근데 그 자리에는 25%의 백인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왜 거기 있었을까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미국을 위해서 혹은 나의 이념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마틴 루터킹을 보고자 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있었어요. 이걸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 아메 왜 했냐 하면 저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왜 할까요? 그분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나를 통해서 나의 아미를 전한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 신념을 어, 이룰 수 있게 그 신념을 드러내게 만들어 줄 때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말 그대요. 지금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에 아는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왜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하고 완전 반대로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할까부터 한대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메하면 나는 못해. 뭘 못하는데요? 그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난 말 못해.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공자들은요, 왜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죠. 왜? 왜가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헤쳐나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요. 왜, 어떻게, 무엇을, 성공한 사람들은 저 골든 서클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심리학이 아니고 생물학인 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낸 걸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걸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사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처음 출시할 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막 새벽까지 줄 서갖고 막 하잖아요. 왜요? 아이폰을 왜 그렇게 새벽에 줄 서가면서 6시간, 7시간 줄 서가면서 사요? 내가 이걸 처음 산 사람이야. 나는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과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그게 정의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이거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 2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념이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믿고자, 함께 신뢰하고자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뇌잖아요. 아까 그 동그라미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였잖아요. 저기 큰 동그라미가 심피질이에요. 우리의 밖에 있는 어, 이 인류의 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뇌는요, 심피질은 가장 진화의 마지막 단계의 뇌이기 때문에 되게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 뇌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언어를 통해서 전달해요. 그래서 저 뇌로부터 생각을 시작하면 이것저것 막 정보를 들여서 비교하고 이런 걸 하는데요. 행동을 만들지 못한대요. 아까 what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 변연계, 제가 지금 그 아로마 그 자격증 따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로마에 그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변연계가 계속 얘기 나와요. 변연계에 영향을 준대요, 향기가. 변연계에 감정에 영향을 준대요. 근데 저 변연계는요, 감정을 컨트롤해요. 변연계는. 그래서 저 믿음이나 충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저 변연계는요,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게 들어오면 행동으로 바로 찔러주는 역할을 해요. 저기서부터 시작하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에서 그게 말이 돼! 라게 만들게 하는 형태로 막 만들어진대요. 그게 신피질과 변연계의 일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무엇에서부터 생각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이 안 일어나게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성공하는 사람, 스티브 잡스, 뭐 아까 루터킹 목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데요? why? 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는 어디 있는데요? 그게 신념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럼 신념은 뭔데요? 제가 꿈, 목표, 목표는 꿈의 기한이 정해진 것이다.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쭉 적혀져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는 만큼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 아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 찾아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 머리를 쥐어 뜯다가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넌 이렇게 다 하냐? 라고 물으시면 잘하려고요, 저도. 그래서 제 전달하는 스킬이 그것을 이미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나도 뜬구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설명하면서 장님이 장님을 인정 왜 된지 아세요? 그런 느낌이 될까 봐.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어떤 다이아몬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이아몬드를 가고 있을 때 디지드랍스를 붙잡고요.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요. 여기에 디지드랍스 1리터잖아요. 이걸 들고 이거 설명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만 빌릴게요. 이걸 이렇게 들고요. 이 디지드랍스 여기에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고 디지드랍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있는데요? 여기에 꿈이 있다고.
가슴에서 그 디스전스를 확 꺼내면서 여기에 꿈이 있다고, 이만큼 내 꿈이 있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디스럽스가 보이세요? 아니면 꿈이 보이세요? 보여요. 꿈이 보여요. 그 사람한테는 아메이가 제품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들부들 떨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24세 아메이를 처음 시작해서 막 한참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뭐지? 뭐지? 이 기회의 신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3번 있다는 게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할래요? 그런 얘기 하면서 아메 이거 기회면 어떡하지? 이거면 되면 어떡하지? 이건 이거면 될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점점 제가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트인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고3인 제 동생을 붙잡고 막 얘기를 하면서 디시드랍스로 상추를 씻으면 상추가 밭으로 가려고 하지 않냐면서 막 얘기했어. 근데 제 동생이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 누나는 약간 미친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근데 어 누나가 대학을 갔는데 눈이 동태 눈이 되면서 맨날 술을 퍼마시고 막 이렇게 폐연이 되는 걸 보면서 대학을 안 가기로 했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동생의 예. 동생 그래서 대학을 안 갔어요. 누나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24세 아미를 들고 온 누나는 자기가 누나를 보고 처음 본 눈빛을 보여줬대요. 그게 신념이겠죠. 제가 24인데 26세 에메랄드가 됐거든요. 그게 왜 됐나 보니까 저는 그게 있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기회야. 너한테도 기회일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아메이를 나랑 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아메이가 뭐예요? 그게 답이 안 나면요. 아니, 답이 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파는 거 아닌가? 자가 날 무시했어. 내가 아메이 한다고 자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해. 그건 본인이 알고 있는 아메이예요, 그게. 여러분은 무시받을 만한 아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요. 저는 그때 아메이가 기회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기회를 자기에게, 자기도 가져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럴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건 저의 신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념이 뭐냐고요? 뒤에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다. 그죠? 신념은요, 잠재의식에 새겨진 생각이에요. 어려운 얘기 나올 겁니다. 잠재의식은 뭔데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빙산의 일가, 커다란 빙산이 바다 위에 되게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나머지는 되게 많이 밑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잠재의식은 그 빙산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생각, 잠재의식에 새겨진 각인된 생각은요. 각인 아시죠? 반지에 각인해 주세요 하면은 저 지금 이게 여기에 100% FCA라고 각인돼 있거든요. 반지에 매직으로 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근데 각인하면요. 여기에 파낸 거잖아요. 여기서 글자를 파내서 100% FCA로 적혀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하든 제가 막 김치를 담든 여기 글자는 안 없어지죠.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이 신념입니다. 잠재의식에 그렇게 있는 믿음은 현실이 되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실제로는요, 잠재의식이 95고요. 현실은 5밖에 안 돼요. 현재의 내 의식은.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의지를 낸다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린 결정은요, 실제로는 2%에서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요, 98% 가까이 되는 건요, 잠재의식이 나한테 충동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나를 민 거예요. 내가 자동으로 조종되는 꼭두각시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잠재의식에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뭔가 깔린다면요. 그건 사는 내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죠.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평생의 미스테리거든요. 잠재의식이 땡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난 여자, 난 아이스크림 싫어해. 그럼 돼요? 미칠 것 같죠, 먹고 싶어서.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예. 내가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그때 얘기했죠. 장에 있는 미생물이 나를 살찌게 한다. 나한테 밀가루 먹어라, 밀가루 먹어라 한다고. 사실 그 모든 게 잠재의식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지배적인 것들은 현실이 된다. 그럼 잠재의식에는 어떻게 들어간대 도대체? 그 생각이 들어간 거 알겠어. 그럼 잠재의식에는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데? 볼까요? 잠재의식은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좀 알아야 되죠. 현재의식은요. 아까 그 자유의지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슬퍼해요. 하지만 잠재의식에 말을 걸어가지고요. 잠재의식에 새기게 하는 일이 현재의식이 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재의식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잠재의식에 지속적으로 계속 각을 하면요. 잠재의식이 어느 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잠재의식에 뭔가 생각이 딱 새겨지면요. 잠재의식이 말을 해줘요. 지금이야!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마음이 차분해져 있을 때는 알아차리겠죠. 그러면 문득 전화하고 싶어. 문득 만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제 친구를 호환할 때 그랬거든요. 대학 같이 나온 친구인데 20년 동안 동창회 한 번씩 보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후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을 만났는데 그 친구를 봤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 근데 헤어지잖아요. 차를 타고 가려고 차문을 잡는데 안 되겠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했죠. 야, 우리 다시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 친구를 다시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만 따로 못 만나서 다 같이 만나려고 했어.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잡은 게 제가 미국 가기 전날이었어. 그래서 짐도 못 사고 그 친구가 끼어가지고 만났는데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싹 빠졌어. 이상하게. 그래서 그 친구하고 또 같이 만나는 다른 친구랑 같이 만났는데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아미 치약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좀 하다가 뭐 맥주 한 잔, 제가 술 못 마시는데 괜히 맥주 한 잔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손정원 사람들 집에 가면서 전화했죠. 나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내일 미국 가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 아, 미칠 것 같아. 아무 얘기도 못 했으니까. 근데 미국 가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이상한 거야. 왜냐? 그 친구가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한 6개월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할 건데 자기가 아는 동생이 자기 아는 분한테 자기 사주를 넣어서 얘기를 했더니 8월부터 돈을 버는데 그걸로 많이 번다 했대요. 근데 그게 암일 것 같은 거야. 밑도 끝도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생각했어. 그게 아메이가. 그게 아메이야. 야, 아메이 돈을 벌겠네. 그게 5월이었고요. 제가 갔다 오니까 6월 됐고요. 6월을 지나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이 뜬금없는 소식을 전하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6월 20 며칠 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만나자. 근데 그 친구가 또 순순히 만나자네. 그래갖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포차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왠지 손재무 씨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손재무 사람한테 같이 가자 했더니 내가 네 친구 만나는데 내가 왜 가는데? 몰라 나도. 그래서 같이 막 했어. 손정호 사람이 바지를 입으면서 내가 왜 가는데? 이러면서 갔어. 그래서 그 친구를 포차에서 만났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죠. 근데 너무 시끄럽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을 못 먹는데 손재모 사장님이 술을 같이 먹어준 거죠. 손재모 사장님 그 친구를 모르더라고. 그 학교 다닐 때 안 마주쳐졌나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가자 그랬어. 손재모 사장님 거기 안 가서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생뚱맞죠? 그 같이 술 한잔 만나는 것도 이상한데 우리 집을 왜 가겠어? 근데 우리 집에 갔다 또 손재모 사장님 이치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뭐 되게 많이 마신 것 같아, 둘이서. 막 마시다가 갑자기 노트북을 켜고 사업 설명을 했다? 그게 새벽 2시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날 우리 자취하는 미팅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독 프로그램을 듣더니 다 자기 저거 해보고 싶대. 그러더니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게 6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동안에 계속 안 만나줘서 나를 피하나 했는데 이러더라고. 이상하게 있잖아. 이렇게 안 바쁜데 너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 건데 나 이렇게 안 바쁜데 이상하게 약속이 계속 잡혀서 나 그래 니를 못 만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는지 그 7월 달에 그 친구한테 사람들이 막 정수기 사고 해독하고 이래가지고 걔가 18%가 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 나왔어요. 그 지금 플래티늄이 됐죠. 근데 그 친구 그랬대요. 새벽 2시에 사업 설명 듣고 가면서 안 할 이유가 없겠는 걸 이랬대요. 그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죠. 잠재의식은요, 답을 줘요. 내가 잠재의식에 답을 구한 거죠. 난 파트너가 필요해. 나한테 좋은 파트너가 와야 돼. 이런 파트너야 돼.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결되었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거죠. 현재의식이 분다 보면요. 저 소리를 못 들어요. 잠재의식은 뭐냐면요. 보물창고예요. 그리고 에너지의 통로예요. 이거 생각, 느낌, 상상력, 믿음으로 만들어져요. 작용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가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이미지가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을 결정해요. 이거다. 잠재의식은요, 두 생각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 더 강력한 생각을 받아들여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랬는데, 내 팔자에, 그럼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갑자기? 갑자기 막 안타까워하면서 끄떡끄떡 거려지죠? 안타깝지만 내 팔자가 들어간다니까요. 잠재의식은요, 항상 지배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요, 이미 깔린 어떤 생각이 있다면 더 지배적으로 만들 방법은 더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새겨지면요,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그거를 현실화하려고 하는 강박관이 습성이 있대요. 빡! 하고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것을 들으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했는데 내 팔자에 이러면 진정을 믿는 건 뭐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와 이거죠. 그래서 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쉽게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나한테 그런 게 쉽게 오겠어? 간절히 원해요. 이거 똑같아요. 문 열 때 간절히 원하세요. 차 문 열 때 간절히 원해요. 현관문 열 때 간절히 원해요. 막 신랑한테 얼굴 보면서 신랑 간절히 원해요. 이러세요. 사귀는 남자한테 간절히 원하잖아요. 남편은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남편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미 내 것은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믿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답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나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계속 안 되게.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나는 마음을 바꿨어. 나 인생 다르게 살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뭘 하면 돼? 그러면요, 그 방법을 알려줘요. 잠재의식은 항상 답을 알려주는데 뭘 알려주냐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진심으로 믿는 것에 대한 것만 알려줘요. 잠재의식이 어떻게 집어넣냐 하면요. 7세 이전에 애가 태어나서 지손도 잘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이 주신 7년이라 그래요. 7년 동안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는 김치를 먹어야 돼. 엄마한테는 엄마 사랑해요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프로그램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가르쳤다 그래요.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냥 봐요. 7세 이전에는요, 세타파라 그래요. 베타, 알파, 세타거든요. 베타파는요, 막 분답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 고베타, 베타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좀 공부를 집중해 볼까? 이럴 때 알파파가 나오죠. 근데 그 밑으로 아주 느려진 파동이 세타파예요. 세타파 상태는 최면이 가능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7세 이전에는 늘 세타파예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가만히 있는데 흡수 막 들어오는 거죠. 아, 저 표정은 내가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엄마 말 들어야 되는 표정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하고 싶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애들은 그냥 흡수되는 거죠. 가르쳐지지 않아요. 애들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7세 때 프로그램이 착착착착착 깔리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랬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진 이유는요. 그 부자 부모에게 다운로드 되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가난한 부모에게 다운로드 되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 집에서 살면요. 돈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버는 게 탁탁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투자금
저거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쓰고 막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이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코미디 이런 거 보면요 부자인데 삶이 너무 웃겨, 띨띨해, 이런 것들 우리고 약간 풍자로 보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가진 건 아니잖아요. 삶은 좀 엉망이야, 좀 허당이고 막. 근데 계속 부자야. 그 사람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그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이요. 알맞은 것을 선택해서 알맞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부자 되게 만드는 거죠. 가난은요. 돈이,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붙어 있어요. 어? 정신 차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벌지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많죠. 우리가 익숙하게 들여왔던. 어? 돈 버는 게 쉽나?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쉽나? 우리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도 들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네가 뭔데? 이런 것도 하시죠.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프로그램 된 것이, 인생의 95%에서 계속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분분투를 하는데요. 내가 나를 방해해요. 부자 되는 거. 내가 내 다리를 걸어, 이렇게. 왜냐하면 가난이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자꾸 부자가 되려 하면 일이 터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돈 좀 들어오면 그럴 줄 알았다. 돈 꼭 들어오니까 나갈 일이 새기네 막.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메에서 2천만 원 받았는데 차가 퍼졌어. 그래갖고 다행이다. 차를 새로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안 하고요. 돈 들어오니까 차 퍼지는 거 봐라. 이랬어요. 2천만 원 그대로 들어갔어요. 차 샀죠. 그런 거죠. 내가 돈이 나한테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내 입으로 지장을 찍는 거잖아요. 장담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신랑이 막, 술 먹고 나오면, 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랑이 지금은 사실 어제도 모기채 있죠. 모기채, 전기 모기채. 건전지 2개 넣어서 쓰는 거. 그 건전지 제가 안 넣어요, 이제. 나 못해. 이래요, 제가. 옛날에 제가 전구 갈고 막, 집에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있잖아. 우리 집에서 무술이야, 무술이. 내가 다 한다니까. 우리 집에 다 나만 일하고 아무도 일 안 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학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점점 바보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똑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내가 속은 것 같은 거야. 근데 속은 게 아니고 내가 바보 만들기 시작한 거죠. 손님 원사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날부터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내가 무시해서 이렇다면 내가 칭찬해 보겠어. 근데 그걸 계속했더니 지금은 멋진 남편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7세 이전에 받은 게 뭐든 간에 저는 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필요한 존재야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나한테 7세 이전에 프로그램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쉽게 이룬다면 전 일거리가 많이 쉽게 왔어요. 나는 일복이 터졌어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다는 거예요. 돈이 쉽게 벌렸다면 돈이 쉽게 벌리는 프로그램이 깔린 거겠죠. 사랑이 쉽게 받아진다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면 사랑받는 게 당연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겠죠. 근데 막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진 거죠. 막 멋있고 싶다면 멋있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가진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지금 어디에서 그러고 있니?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 대화를 잘 시도하지 않잖아요.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7세 이후는 어떻게 하냐고요. 7세, 7세 다 다운로드 돼서 그게 평생을 간다면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7세 때 기억도 안 나고 근데 평생 이래 살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의식은요. 잠재의식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에서 말을 걸어서요. 잠재의식한테 그거 말고 이거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의식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몸무게가 한 5kg 빠져야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혹은 나는 지금 20평에 사는데 나는 복층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있잖아. 나는 이 집에서 뭐 하고 뭐 할 거야. 이렇게 현재의식이 명확하게 정해서 잠재의식에 넣어줄 수 있어요. 잠재의식에 막 주문할 수 있어요. 식당 가서 난 탕수육, 짜장면 뭐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그럼 시간 되면 짜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주문했는지 아시죠? 네. 근데 옆집에 앉아 있으면서 짜장면이 왜 안 오지? 뭐 부동산에 앉아 있으면서 부동산 가게에 앉으면서 아 짜장면이 왜 안 오지? 짜장면 가게에 안 주문 안 했으니까 그죠? 현재의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현재의식이 프로그램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잠재의식은요. 단순하게 그냥 야, 줘!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주문도 돈 내야 주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반복과 연습이에요. 운전할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새로운 유행어가 있다 하더라고. 그 우회전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얼만큼 멈춰야 되는 거야? 가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너무 어려워져서 직진만 할래요. 이런 법이 있대요.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운전 처음 배우면 그게 아니어도 직진만 하게 되거든요. 우회전, 좌회전 너무 힘들고요. 언제 엑셀레이터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지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반복되는 연습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진 순간 뭐 어떻게 하냐고요? 화장하면서 운전하잖아요. 제 차는 오토로 돼가지고요. 한 번씩은 손 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 혼자 막.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잠재의식이 깔렸으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을요. 제가 40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요. 단어 많이 외우고요. 영어 많이 듣고요. 많이 말하면 된대요.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영어는 잘하는 법. 우리 딸은 일본어를 프리토킹하고 일본어 요번에 능력 시험 2급을 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계속 일본어 들어요. 지금은 일본어 유튜버를 자막 없이 봐요. 좀 부럽거든요. 근데 걔가 4학년인가 5학년 때 친구가 일본 만화를 좋아한다고 히라가나를 쓰고 있었대요. 한 초등학교 때. 걔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언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딸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잖아. 요리도 칼질 어떻게 하셨어요? 칼질. 처음에 양파 이렇게 썰잖아요. 근데 양파 이렇게 썰잖아, 사람들. 잘 모르면. 차이 아시겠어요? 양파를 반 자르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상태로 썰더라니까. 예. 칼질이 처음에 어색했는데 지금은 막 우리 어머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니까 뭐 대충 거 섞으면 된다거든. 예, 익숙해진 거죠. 잠재의식의 7세 이후에 프로그램을 심으려면요. 반복과 연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달성하려면요.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다 아시죠? 글씨 잘 쓰려면 칼라그래피 잘 쓰려면요. 칼리그래피 학원 가서 막 쓰시잖아요. 테니스 잘 치고 싶으면 코치한테 배우시잖아요. 왜요? 연습해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달성하고 나면요. 다시 어, 하려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 제가 하는데 다시 운전면허 학원 갈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제가 기던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아장아장 걸을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아장아장 걸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기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제가 애가 둘인데 애가 하나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세팅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어. 우리가요, 이미 완성된 상태, 세팅이 되면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어 있고요. 다시 돌아갈 수 없기도 하고,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Fake it till you make it. 여기 잘 적어놨네요. 될 때까지 그런 척 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잠재의식에 넣는 방법. 근데 우리가 많이,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한테 더 나은 삶이 있나? 내가 그렇게 살 자격이 있나? 여기서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연봉 1억, 10억, 혹은 여러분한테 좋은 삶, 여러분한테 수없이 많은 인정과 보상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오려면 나한테 되게 많은 것을 뺏어갈 것 같기도 하고 희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이 78평인데 서도 가는 분이 되게 처음 오셨나 봐. 그래서 소득을 찾아서 막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화장실 한 개 놓치셨어. 저희 집 화장실이 세 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시려고 하길래 화장실 한 개 더 있는데요 했더니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소독을 하시고 나오시면서 이 집은 청소하기 힘들겠네요. 어때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이 드셨는 것 같아요. 근데 78평에 사는 저는 청소하기 안 힘들어요. 대충 치우고 살면 되잖아. 너무 더러우면 이렇게 외부인의 힘을 좀 빌리면 되잖아요. 그죠? 대충 살면 안 돼요? 78평을 청소하기 힘들게 이기고 살아야 되나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넣으면 된다는데, 반복하면 된다는데, 그게 나한테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하실 때요, 지금 현재의식이 믿어줄 만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면 이루어지거든요. 현재의식이 계속 주장해서 잠재의식이 새겨지면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현재의식이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죠. 내가 지금 연봉 이렇게 월 200 받는데 나 월 2,000 벌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이렇게 되잖아요. 끊게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안 믿어주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지배적인 생각이 이루어진다고요. 잠재의식이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강의장에서 아미사업 설명을 쭉 들으면서요. 막 제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해. 근데 SPPT 플래티넘 에메랄드래. 근데 S가 에메랄드 되고 싶었거든요. 그 세레그가 왠지 가능할 것 같았어. 근데 다이아몬드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앞자리에서. 정말 자기 싫었는데 억이 넘어가니까 제 이성이 정지돼가지고요. 자는 거야. 매번 그런 거예요. 매번 제가 자고 있는데 내가 왜 자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안 믿겨져서 그걸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중2 때부터 이 자리에 왔거든요. 걔는 초반부터 자. 강의장에서 자는데 한 번은 뒤에 분이 카톡을 넣어줬어요. 아들 목 부러지겠어요. 이러고 잤나 봐. 아드님 목 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걔는 40대, 50대, 3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자기 인생 얘기할 때 자더라고요. SPPT, 다이아몬드 이럴 때 안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돈이 당연하거든. 그 돈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했잖아요. 아니, 수입이 나올 때는요. 벌떡 깨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익숙하고 어디에서 불편하세요? 나하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세계를 아까 말씀드렸죠. 지배적인 생각이 들어오고요. 부딪히고 있는 두 상충되는 생각이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더 우세한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의 해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법이 들어가 볼게요. 들을만 하세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쉽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눈물 날라고 하네. 여러분이 저를 힘이 나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의 해답을 얻는 방법. 잠재의식이 이거야! 라고 한다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은 늘 해답을 얻어왔어요.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뭐 해갖고 이 모양인 상태의 해답을 계속 얻는 거죠. 아내가 쉽지 않아. 최선을 다해. 그러면 갑자기 사고가 나. 왜냐하면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일을 뛰어넘는 나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아시겠어요? 상황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이겼고요. 제가 5톤 트럭하고 박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5톤하고 박아야 되겠죠. 제가 아웨이를 이러는데 제 인생에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차 겨우 한 200만 원짜리 타우너를 타가지고 포항에 제품을 주러 갔는데 고모가 제품을 한 개도 안 사갖고 되게 슬픈 마음으로 새벽에 왔어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 딴지 2주 됐거든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갈라 했는데 트럭이 탁 뒤에서 박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딱 정신을 차렸더니요. 돌 때 다 느껴지대요. 그래서 가드레일 있죠. 주황 말고 가드레일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대요. 그래서
중앙선에서 돌아가지고 가드레일까지 찡 밀린 거야. 몇 바퀴 돈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죽고 살았잖아요. 차는 폐차했거든요. 근데 제품도 다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50만 지 프라이드를 또 사가지고 프라이드 마우러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막 내가 오기 전에 밖에 나와 있어. 어머 왔어. 두두두두두두 차가 미리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왔다고. 그래서 비 오면 신발 밑에 물 고이고 막 방수가 안 돼요 차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너무 그때 와닿았던 얘기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였어요. 골을 깊게 만들려고 내 잠재의식이 그렇게 다양한 일을 만들어 준 거죠. 예. 해답을 늘 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골 때리는 상황들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그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고 싶어서요. 아니면은 너무 감사하게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해답을 얻는 방법이라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해볼까요? 원하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라.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잠재의식은 이미지로 갖고 오거든요. 사진을 찍었어. 근데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 그 사진 버리세요. 아니면은 계속 간직하세요. 학대에도 흐렸어. 현재의식은요, 찰칵하는 카메라예요. 현재의식은 찰칵하고 이미지를 고정시켜요. 그럼 잠재의식에 그것이 필름으로 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껌껌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암시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한참 걸려요. 근데 필름을 인화했는데 흐릿해. 그럼 사진이 흐릿해요, 안 흐릿해요? 카메라로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 그러면은 사진이 이상한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러니까요. 잠재의식은요, 그대로 인화해줘요. 여러분이 사막을 찍던 꽃을 찍던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집을 찍던 여러분이 지질이 궁상인 집을 찍던 잠재의식은 그대로 인화해 준다고요. 뭘로요? 현실로요. 대충 생각하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대충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왜요? 대충 생각해가지고요. 잠재의식에 넣을 때 대충 생각해서 넣어 놓으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내가 끌어당겼다고? 말이 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생각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어떤 거 원하시는데요?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의자에서 어떤 느낌으로 누구랑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지은 집에 2층 서재가 2층인데 2층 테라스 서재 2층 그 이 뭐죠? 테라스 뭐라 그러는 거죠? 봉 발코니에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손재원 선생님이 이러고 하는 게 저한테 있어요. 손재원 선생님 서재에 대한 로망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재에서 뭘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손재원 선생님 그 속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갖고 와가 식탁에서 읽거든요. 근데 손재원 선생님 서재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손재원 선생님이 내가 지은 집에 뭐 스튜디오도 있고 운동하는 방도 있고 킨 룸도 있고 막 이게 많아요. 저는 그 집을 10년 전에 지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머릿속에서 예. 그래서 그 발코니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손재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표정을 저 느껴요. 그리고 제가 지은 집에 어, 명상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 옆에 대나무가 심한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싹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어디서 앉아 있든 그 소리를 들어요. 원하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면요. 명확한 사진에 맞는 인화가 일어나는 거죠. 덥다 그죠? 저만 더운가요? 마음의 부정을 긍정으로 대체하라.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어떤 의미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낮은 주파수. 그래서 낮은 주파수 대의 것들을 끌어당겨요. 높은 긍정적인 감정은요. 높은 주파수 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의 것들을 끌어당겨요. 낮은 주파수 대의 것들은요.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불편, 분열 이런 것들이요. 그게 낮은 주파수에 실제로. 그럼 높은 주파수는요. 행복, 사랑,
조화, 평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와요. 네. 주파수는 거기에 맞춰서 라디오 95.7Hz 그 맞췄는데 나오는 거랑 103 맞추면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내는 주파수와 맞는 것들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끼리끼리거든요. 근데 내가 내는 주파수를 근데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 잠재의식에 누가 말할 수 있다고요? 내 현재의식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긍정할래.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쉽나 이렇게 말해요. 스카이 다이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엔돌핀이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요, 코티솔이 나온대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막 병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엔돌핀은요, 들어봤죠? 즐겁게 하는 거. 같은 상황인데 다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요.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요. 반응하는 내가 문제예요. 상황은 가만히 있어요. 늘 그러죠. 상황은 중립이라고. 근데 그것을 즐길 것인지 괴로워할 것인지는 내 몫이라고요. 근데 그걸 정했는데 호르몬이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엔돌핀이 막 나오는 사람은 몸이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코티솔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는 사람은요? 당연히 아프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불편하세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에너지로요. 그 자기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방의 분위기를 바꾼대요.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아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갔다 나갔다 느껴지시죠? 아무 말이 안 해도 그 사람이 나고 들은 것을 우리가 다 느껴요. 죽은 줄 알았네. 이런 거 하시잖아요. 에너지는요, 느껴요. 사람은 실제적으로요, 동물보다 더 민감하다 그래요. 우리가 지진 날 때 잘 모르긴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 이런 거 다 느껴요. 예. 그래서 내가 내는 감정 에너지 상대방이 모를 거라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착각을 넘어서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세요? 애가 들어왔는데 기분이 나쁘다 좋다 안 느껴지세요? 그럼 걔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책 보다가 만 건지 TV 보다 만 건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솔직해지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봐야죠. 내가 부정이야. 긍정적인 척 할 필요 없이요. 긍정으로 바꾸면 돼요. 아,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근데 나는 지금 화를 놔두겠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래요.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화를 내는데 주체가 안 돼. 그래서 막 퍼버.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서 화낼 일이었나? 이래요. 그럼 그때 저 사과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내는데 이렇게 화가 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화 내면서 쓱 없어져요. 근데 그 다음엔 화가 쓱 올라오는데 굳이 여기서 화내서 나한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상황이면 나는 화를 냈었지. 이제 화가 안 나는 거야. 그죠? 그 연습 상대가 누구였겠어요? 손재원 사님은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어, 그 감정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대체를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관성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 내시고요. 화가 났으면 내고요. 비참하면 비참해지고요. 우울하면 우울해진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울할 필요가 있나? 이거 우울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지? 점점 그 감정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라디오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빵 하나 집어 먹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운전이 깔리는 거죠. 똑같아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에 깔리는 프로그램이 돼요. 막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되게 비참하게 느끼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안 비참하네.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막 옛날에는 약간 주눅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네. 혹은 뭐 지금 주눅이 들고 있는데 이 주눅 들고 있는 마음을 내가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런 조절을 운전을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어져요. 걷고 있는데 말하잖아요. 근데 걷는 거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똑같아요.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면요. 그게 알아차리는 게 프로그램이 되면 나머지는 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처음엔 피곤하지. 운전하다가 조금 갔다 오면은 막 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죠? 똑같아요. 저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비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벌주기를 멈춰라. 이게 뭐냐 하면 자기를 비난해요. 혹은 죄책감이 있어.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못해줬어. 혹은 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한테 못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엄마한테 잘할 방법이 없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내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아버지 돌아가셨나? 여러 가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과거에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어?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과거는 죽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의 무고한 나를 괴롭힌다. 현재의 나는 그때 그 잘못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매 순간은 끝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끝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3살 때 신던 신발 지금 발로 한번 들어가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옷장에 가득한 옷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옷을 샀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금 난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신랑을 원망하던 나였는데 지금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지금 나 아니잖아요. 그 옷을 사는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난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예. 친구 옷을 내가 입진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그때 그 사람이랑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 나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지면요. 마음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죠. 그럼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현실을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벌 주는 거죠. 내가 벌 줘서 내가 벌 받는 거예요. 아무도 벌을 안 주는데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 그 죄책감이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으로 막 내 잠재의식의 흔적을 내서 경로를 만들어서 나한테 벌을 주는 그런 현실을 세팅해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벌 주는 걸 아닌 것만 아는 걸로도요. 충분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은 본인이 누군가를 비난하세요? 누구 탓, 누구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택시 타면 아시죠? 정치가 어쩌고 세상이 이래가 안 되고. 근데 그분은요, 자기 탓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걸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랑하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날 벌 주는 일이 멈춰져요. 그리고 생각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죠? 생각은,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습관적인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잠재의식의 흔적을 남긴다고. 습관적인 사고는요, 내면적인 말도 포함돼요. 내면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은 사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래요. 말이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내거든요. 확언을 말로 뱉으라 그래요. 확언을 입으로 뱉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 주파수를 내가 듣죠. 그죠? 이게 잠재의식의 진동을 일으켜요. 나는 긍정적입니다. 전 이러거든요. 어,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를 축복하십니다 하고 쭉 해서 저 엄마 아버지를 계속 축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I am이라는 상태로 확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제가 밤마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긍정적인 파도가 일어나는 말들을 해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거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쉽게 하시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드노? 부터 해서 막 그런 거 막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풍요롭습니다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대.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익숙하지 않아서 나쁜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게 다시 익숙해지면요. 당연히 좋은 게 돼요. 카톡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제발 카톡 좀 하라는 거야. 나는 싫다고, 나는 안 불편하다고 막 했더니 누가 그랬더라? 니 때문에 돈 든다는 거예요. 니한테 사진 보내려면은 문자는 돈 드니까 니 때문에 돈 드니까 카톡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카톡을 깔았다니까. 근데 지금 카톡 없으면 살아 못 살아요. 그죠?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익숙한 건 내 프로그램이 세팅되어서 그게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사실래요? 아니면은 뭐 다르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걸 익숙하게 만들면 되죠. 뭘로요? 반복과 연습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아닌 반응을 통제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까 스카이다이빙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게 나는 그렇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이런 거 말씀하시죠. 제가 많이 하던 말 중에 뭐냐면 정말 이해가 안 됐죠. 말이 돼?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의 그 행동은 나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도 동의해줘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나만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 느낌은 내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은 저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가는 데마다 하려고 그래요. 유럽 가는데 유럽에 스카이다이빙 없어가지고 스위스에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또 하더라고. 저도 안 해요. 그때 느껴지는 공포심이 있어요, 저는. 발이 땅에 떨어져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 스키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스키 좋아하잖아. 누구는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 좋아하잖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반응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내가 누구 한 사람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내 건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걸 내가 알겠는 거죠.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은 내 감정, 내 반응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과 완성된 형태를 형상화라. 이 처음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이아몬드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거기 무대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패를 똑바로 못 들더라고. 남자 여자 키가 다른데 대충 잡으니까 패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이 딱 맞아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부부가 서로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막. 그래서 손재원 사람도 그랬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똑바로 들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패를 똑바로 들고 있어야지 이랬어요. 그래서 점점 그게 이렇게 상상이 선명해지면서 나의 다이아몬드 모습은 내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실제로 다이아몬드 돼서 인증식에 올라갔는데 손재무 사람하고 똑바로 들어 이렇게 똑바로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했어요. 우리한테 다이아몬드는 그 한 장면이었거든요. 손재무 선생님 여기 올려놨지 싶은데 이죠. 이거 똑바로 듣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예.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집을 원한다면 어떤 집에 내가 어떤 의자에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 아까 그랬죠. 손재원 사람이 내가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최종적인 모습을 노리세요. 전 100% FC가 되고 싶어서 A70에서 그 다이아몬드들이 꽉 찬 홀에 제가 얘 육공 가보니까요. 그 홀에 그 다이아몬드 나잖아. 근데 바닥에 무대 옆에 흰 의자가 몇 개 쫙 깔렸더라고요. FC만 거기 앉더라고. 난 너무 거기 앉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무대에서 스피치를 하고요. 인사를 하는데 박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걸어가.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 그리고 그 흰 의자에 나를 위해서 마련된 의자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모습을 그리시라고. 안 심심하겠죠? 혼자서 잘 놀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지금 끝나야 되는데, 그죠? 제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마음에서 먼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져. 정신적으로 현실과 증가되는 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현실이 안 생겨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만들어지면요, 현실이 되기 전에 알아요, 내가. 될 걸. 그리고 남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거다. 남을 막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러면요, 잠재의식 뭐라냐면요, 너 그거 부족하구나 이래요. 돈 저거 이상하게 벌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잘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 뒤통수 맞는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돈이 계속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내 세상에서요, 생각하는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 세상에
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뭐 보이세요? 안 보이죠? 눈을 떠는데 앞에 누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이죠? 이쁘죠? 예. 여러분이 생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그 시기가 내게 돼요. 여러분이 질투하잖아요. 질투가 내 거예요. 그래서 내 잠재의식은 그 질투를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 친구를 질투할 수밖에 없이 돈 안 벌리게, 남편이 내 편 안 대주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남을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의 대상이 내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 누구라고요? 나거든요. 내가 그 잠재의식에서 그걸 느껴야 돼요. 남을 험담하려면요, 그 험담을 할 수 있는 부정적인 기억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도 나한테 있어야지 남을 험담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렸죠, 내가. 심지어 말까지 하고 있어. 말의 힘.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 에너지에 대해서 누가 공격받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코티솔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 생겨요. 그래서 비난 자체도 남한테 보내는 것들은요, 내가 먼저 받아요, 결론. 그럼 사랑을 보내면 어떻겠어요? 사랑스러워요. 예쁘다. 어때요? 그걸 내가 먼저 받아요. 주는 것 같지만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최고로 이기적인 사람. 지만 좋은 거 가지려고. 근데 결국 남도 좋은 걸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아까 제 친구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의 이미지와 생각을 그리세요. 어디 동기가 되죠? 네. 그리고 태도를 바꿔라. 이제 돈, 나는 돈 별로더라부터 해서 막 안 좋은 얘기 막 하시잖아요. 뭐, 많이 안 벌어도 된다.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된다. 뭐 이러시잖아요. 그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돈을 비난하면서 돈이 나한테 오게라고 하면요. 비난하는 것은 나한테 멀어져요. 이렇게. 싫다, 싫다, 싫다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붙어요. 가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선하다는 거. 내가 집을 얻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정도까지만 된다고. 내가 우선 SP가 되고 싶어. 받아들여지면요, 그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SP가 되고 나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어떤 확언을 하는 건 힘들다니까요.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가고 싶은데 뻥치는 거죠. 어떤 사람이래요. 나는 아미를 통해서 공헌을 짓겠습니다. 집에 제일 먼저 가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서 안 믿어주는 일인 거죠. 근데 나는 SP가 돼서 그 100만 원, 한 200만 원이 계속 나오면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요. 이게 되게 타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라는 건요. 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난의 화살을 받잖아요. 남을 비난하면요, 잠재의식에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벌을 받아요. 내가 나한테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용서하려면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타인을 해야지만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타인을 용서했을 때 나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서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 거죠.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계속 바라는데 왜 안 돼? 이래요. 그 자기 비난이요, 굉장히 독이에요. 나도 모르는 자기 비난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게 더 강력한 감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충되는 두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더 강력한 것이 이겨요. 여러분의 꿈보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우선 정화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하고 주장하라. 나는 이미 그걸 다 이뤘어. 나는 충분해. 라고 계속 가정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굳어진대요. 이게 처칠의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통제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I am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거죠. 나는 지금 안 행복한데 나는 행복해 하면 행복해져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하면요. 순간 이러죠.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재의식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잠재의식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게 돼요. 나는 행복해 프로그램을. 그러면요. 나는 행복해 프로그램을 다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세팅됐기 때문에 95%의 인생 동안 계속 그 행복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까는 건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매일 아침에 내가 한다.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다. 나 하루에 3번은 꼭 한다. 이렇게 해서 바프록트는 1000번 얘기하게 했었거든. 내가 1000번 하루에 1000번을 이걸 말로 한다. 다 괜찮아. 여러분이 정한 걸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 연극의 주인공. 제가 그랬죠. 혼재모 사님들 발코니에서 안녕하세요. 이거 했다고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더 실감나게 내가 막 리얼하게 제가 앞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참을게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나의 일부가 됐어요. 하나도 안 이상해. 내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게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그게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게 마음에 만들어지면요. 정신적 등가물이라거든요. 그러면 나를 잠재의식이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만들어진 것을 사진으로 인화하듯이 3000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요. 현재가 쫙 펼쳐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면 아는 예감이 있다 했죠.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는 창조력이 있고요.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게 뭐죠 이거? 무엇이든지 건넬 수 있어요.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새긴 건 다 현실이 돼요. 그리고 생각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니라고 우겨봤자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건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오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오늘은요. 어제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제의 생각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잠재의식에. 근데요. 어제의 생각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제 생각을 지금 오늘 할 수 있어요? 어제의 생각은 어제로 끝이에요. 여러분이 어제를 다시 오늘 하니까 어제 생각을 다시 오늘 끄집어 와서 하니까 오늘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요. 어제의 생각은 어제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는 이 현실은요. 지속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탁 바꾸면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즉시 다른 현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앨 수 있어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니까요.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니까 여러분이 창조자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